내 마음의 골든타임. 이 시간 말씀에는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의 조옥순 교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CBS 정신건강 칼럼 내 마음의 골든타임 조옥순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골든타임에서는 부모로서의 리더십 또는 부부로서의 리더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또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한데요. 그런데 부모가 가정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리더십이라는 용어는 마치 경제나 정치, 교육 분야에만 쓰여지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윤을 추구하거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조직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부모가 가정에서 리더십 또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기업에서의 리더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도 하나의 작은 조직이기 때문이죠. 특히 가정에서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의 리더, 코-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가 어떻게 그 가정을 협력해서 이끌어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부모 역할과 자녀 양육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흔히 말씀과 예배가 있는 작은 교회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뜻이겠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야 하는 것이 부모들의 역할입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들은 다 아실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요. 이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필요한 기술들 중에 부모 리더십 기술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부모로서 실수도 하고 또 후회가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팁들을 생각하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리더십에 필요한 스킬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비전과 전략입니다. 가정에서 무슨 전략이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분명한 기대와 목표를 가지는 것은 직장이나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가정도 하나의 조직, 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은 부모 역할을 하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정말 많은 도전적인 상황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가 함께 모여서 전략을 짜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얘는 이런 성격이고 얘는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어 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무엇인가요? 비전은 부모 역할에 있어서 비전은 앞을 내다보고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 역할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문제들을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앞서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은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그 문제들을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녀들의 문제 행동, 어떤 부모들은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어떤 부모들은 심사숙고해서
즉각적이지 않고 계획된, 의도된 반응을 보입니다. 미리 전략을 짜고 그리고 그 가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계획하는 비전을 가진다면 그 가정은 더 잘 움직이고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리더로서 비전과 전략을 가지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시가 되어주는 리더십, 이그젬플을 보여주는 거죠.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직접 모범이 되어서 직접 예를 보여주는, 즉 자녀들에게 롤모델을 보여주는 것, 롤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종종 우리 가정을 보면은 부모가 이제 말하는 대로 자녀들에게 하게 합니다. 사실은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부모가 행하는 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겠죠. 그래서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부모가 행하는 대로. 그래서 자녀들에게 지킬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해야 되겠죠. 다른 뜻으로는 부모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자녀에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나 지나친 기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감정 조절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죠. 성인이 된 부모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이것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감정을 잘 표현하는지를 보여주고, 또 사실 부모에게도 어렵다는 뜻은 자녀들은 아직까지 이 뇌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이 앞쪽에 전두엽이잖아요. 아직 이 부분이 우리 자녀들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발달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나 이성적인 판단이 부모들보다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은 자녀들에게 더 어렵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모가 예시로 보여주고 또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자녀에게 요구를 할 때는 나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구성원들에게 요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롤 모델이 되어주는 그런 부모.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소통에 대한 방법입니다.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은 일방적인 의사소통인데요. 상명하달식이죠. 위에서 명령하고 밑에서는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야말로 독재적인 그러한 조직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지도자, 이 부모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방향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칙과 기대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이 직장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규칙과 또 부모가 나에게 뭘 기대하는지를 알아야 자녀들이 혼돈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가족이라는 팀으로서의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직원이든 자녀에게든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키이고 명령을 줄이고 서로 간에 소통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요점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막 소리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국 자녀들에게 순종하게 만들질 않습니다.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가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히려 이 의사소통이나 리더가 지도하기가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팀원들의 말을 잘 들을 줄 알고 서로 간의 소통도 허용하고 자연스럽게 또 편안하게 분위기를 유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과 억압이 아닌 소통, 그리고 존중, 그리고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 가정은 원활하게 잘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양방향, two-way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 조옥순 교수의 내 마음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는 847-813-907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